이 장치를 발명한 사람은 정말 천재야. 바닷가나 항구에 설치해두면 펌프가 바닷물을 빨아들이면서 내부 필터에서 강한 흡입력이 생겨. 그 힘으로 플라스틱, 스티로폼, 담배꽁초 같은 부유 쓰레기를 빨아들이고 걸러낸 뒤 깨끗한 물만 다시 내보내는 방식이지. 성능도 대단해서 시간당 약 2만 5천 리터의 바닷물을 걸러낼 수 있고 하루에 수킬로그램이나 되는 해양 쓰레기를 자동으로 모을 수 있어.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와서 꺼내 처리하면 끝이야. 이 장치는 10인이라고 부르고 호주 출신의 2명의 서퍼가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 문제를 직접 보고 발명한 거야. 원리는 단순하지만 효과는 확실해. 이건 최신형 레이저 제초기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로봇 같지만 밑면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인공지능이 달려 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식물의 잎 모양, 색깔, 질감을 분석해서 이건 작물, 이건 잡초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잡초로 판별된 순간 레이저가 슉 하고 고열 광선을 쏘죠. 잡초의 생장점을 정밀 타격해서 순식간에 기화시켜버립니다. 말 그대로 빛의 심판을 받는 셈입니다. 놀라운 건 이 녀석이 1초에 수천 개의 식물을 분석하고 정확도가 95% 이상이라는 사실. 농부는 더 이상 허리 굽혀 풀 뽑을 필요도, 농약통 메고 다닐 일도 없습니다. 그냥 레이저 한 대로 밭을 싹 정리하면 끝이죠. 이 차는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SUV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도시명 SUV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패밀리카의 외형을 한 전투 괴물이죠. 이 차량은 존 코크리얼 디펜스가 만든 경장갑차, 벨기에산 전투 SUV입니다. 포탑은 단순히 얹힌 수준이 아니라 위로 솟아오르는 원격 조종식입니다. 그 포탑은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60도 각도로 하늘까지 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mm 기관포가 달려있어 분당 수백 발을 퍼붓습니다. 게다가 대전차 미사일 4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단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수 킬로미터 밖의 목표를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죠. 그야말로 손끝으로 전쟁하는 SUV입니다. 근거리 방어용으로는 12.7mm 중기관총이 장착돼 있고 엔진은 최대 800마력의 하이브리드, 기름으로 달릴 땐 시속 200km까지 질주하고 전기로 전환하면 시속 30km로 조용한 잠입 모드도 가능합니다. 겉모습은 세련되고 얇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7.62mm 소총탄 공격도 막아내는 수준의 방어력을 지녔습니다. 이건 단순한 SUV가 아니라 SUV의 탈을 쓴 탱크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대신 이 차를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프랑스 스타트업 NAMX가 제안한 방식은 간단합니다. 고정식 수소 탱크 5kg 플러스 교체식 캡슐 6개 총 3kg의 혼합형입니다. 뒤쪽에 꽂힌 캡슐을 필요할 때 뽑아 바로 갈아 끼우면 됩니다. 충전소 대기 대신 캡슐만 갈아 끼우면 끝입니다. 장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체류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완충 시 주행거리는 최대 800km입니다. 배기가스는 전통 내연기관과 달리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수증기만 나옵니다. 혹한 환경에서도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피닌팔이나 동력은 수소 연소 V8으로 최상위 트림은 제로배기 4초대까지 예고되었습니다. 가격대는 65,000유로부터이며 2025년 말 출시 목표이며 캡슐 구독형 공급 모델도 검토 중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전기차와 수소 캡슐차 중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끝없이 펼쳐진 하얀 밭에서 거대한 기계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눈밭을 가르며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눈이 아니라 면화밭입니다. 바로 우리가 입는 옷, 이불, 화장솜의 재료가 되는 소매 원료, 면화가 자라는 곳입니다. 먼저 수확 전 농부들은 타렵제를 살포합니다. 면화솜만 남기고 잎과 줄기를 자연스럽게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투입되는 건 최신형 면화 수확기입니다. 회전하는 스핀들이 하얀 솜을 부드럽게 감아 빼내고 진공 흡입관이 그것을 한데 모읍니다. 짧은 시간 안에 수백만 송이의 솜이 거대한 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기계 내부에서는 솜이 압축돼 면화 모듈이라는 커다란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이 모듈 하나의 무게는 10톤 가까이 나가며 트럭에 실려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씨앗과 먼지가 제거되고 깨끗한 면섬유만 남습니다. 이렇게 정제된 면화가 바로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잔디 위에 트럭이 들어와 모래를 쏟아붓고 바닥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모습. 처음 보면 이거 잔디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싶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건 잔디 숨쉬기, 즉 통기 작업입니다. 골프장 잔디는 워낙 촘촘하게 자라서 시간이 지나면 아래 흙이 단단하게 눌립니다. 그러면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잔디 뿌리까지 공기나 영양분이 도달하지 못하죠. 결국 잔디가 약해지고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리인들은 전용 기계로 잔디에 작은 구멍을 수천 개 뚫습니다. 이 구멍이 바로 잔디의 호흡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모래를 얇게 뿌려 구멍을 메우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걸 톱드레싱, 탑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이 모래층이 물 빠짐을 도와주고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흙 구조를 바꿔줍니다. 고급 골프장에서는 여기에 영양입자나 유행 미생물을 섞은 특수 모래를 쓰기도 합니다. 일종의 잔디용 영양 쉐이크라고 부르죠. 이런 통기와 모래 보충 작업은 보통 1년에 2에서 4번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작업 비용은 골프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5만 달러까지 들어갑니다. 결국 이건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잔디가 다시 숨쉬고 뿌리가 건강해지며 골퍼들이 밟는 그 완벽한 초록빛을 유지하는 비밀이죠. 자세히 보세요. 발사체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갈 때 뒤로는 하얀 줄이 길게 늘어집니다. 그 줄은 단순한 끈이 아니라 길이 약 100m에 폭발물로 채워진 선형 장약입니다. 몇 초 뒤 그 줄이 목표 지점에 닿으면
점화 신호와 함께 선 전체가 연속적으로 폭발하며 순식간에 땅을 흔들어 놓습니다. 폭발의 충격은 지표면을 가르고 폭 약 8m가량의 안전 통로를 만들었죠. 차량과 병력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즉시 확보합니다. 이 장비는 전장 한복판에서 인력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지뢰밭을 끊어내는 도구로 설계되었으며 이름은 보통 라인 차지 또는 미국식 약칭인 MIC-LIC로 불립니다. 이 방식은 본래의 느리고 위험한 수동 제거 작업을 대체하기 위해 탄생했으며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시간을 베어내는 효과입니다. 한 번에 전개로 수십 미터에 걸친 지뢰를 연쇄적으로 해체할 수 있으니 절박한 전술 상황에서는 마치 길을 내는 폭풍처럼 작동합니다. 물론 이런 파괴적 방법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폭발음은 멀리서도 울리고 파편과 잔여물은 넓게 퍼지며 모든 지뢰가 완벽히 제거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일부 특수형 기폭장치나 매설 방식은 선형 폭발의 충격에 부분적으로 저항하기도 하여 완전한 안전을 위해서는 후속 탐색과 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굵고 거친 방식은 전장을 빠르게 절단하고 길을 만든다는 점에서 전술적 효용이 압도적입니다. 바퀴가 방향을 틀지 않고 그대로 옆으로 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바퀴의 이름은 마크나움 휠입니다. 생김새는 낯설지만 앞뒤 주행은 물론 좌우 크랩 이동과 제자리 회전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미는 힘을 합쳐 움직입니다. 비밀은 타이어 둘레의 45도 롤러입니다. 바퀴가 돌면 롤러와 바닥 사이에 마찰이 생기고 이 힘은 롤러 축 방향 성분과 그 수직 성분으로 갈라집니다. 축 방향 성분은 롤러가 알아서 굴러가며 흘려보내고 수직 성분만 차량을 실제로 밀어 추진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퀴 하나만 돌리면 직진 대신 비스듬히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바퀴가 모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4개 휠의 힘을 벡터처럼 합치고 지우는 제어로 결과만 남깁니다. 같이 돌리면 전후 직진, 대각상을 반대로 돌리면 좌우 이동, 좌우를 서로 반대로 돌리면 제자리 회전이 됩니다. 그럼 왜 자동차엔 안 쓸까? 답은 현실입니다. 효율과 트랙션 손실, 거친 노면에서의 사이드 슬립, 속도 하중 비용 한계 때문에 고속도로용 승용차에는 맞지 않습니다. 대신 평탄한 실내 바닥의 저속 정밀 작업에 특화되어 물류 로봇, 실내용 지게차, 병원 장비 베이스, 휠체어 같은 곳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